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줄 2026년 민생정책, 지금부터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엄청난 정책 변화가 쏟아지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 통계를 보면 정부 지원금 중 약 30%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대로 국고로 환수되었다고 합니다. 믿기시나요? 내 돈을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 한 해 절대 놓치면 안 될 정부 혜택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대한민국 모든 예비군 장병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역대급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비군 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훈련을 가면 하루 일당을 못 벌고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데 지급되는 보상비는 정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8시간 훈련 기준 약 2만 원 수준이었어요. 택시비나 기름값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였죠.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훈련장까지 왕복 2시간씩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교통비와 시간 손실은 전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하루 훈련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최소 10만 원 이상인데 2만 원으로는 덕도 없었죠.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기본 보상비가 8시간 기준 약 6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으로 무려 3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드디어 예비군 훈련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의무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정책의 진짜 핵심은 맞춤형 보상 체계입니다. 집에서 훈련장까지의 거리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10km 미만이면 추가 수당 없지만 10에서 30km는 1만 원, 30에서 50km는 2만 원, 50km 이상은 무려 3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GPS 기반으로 자동 계산되니까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군별 차등 보상이 새로 생겼는데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 증빙을 통해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업 중단으로 인한 실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죠. 여기서 중요한 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예비군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 차별 없이 보상받습니다. 그럼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훈련에 참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추가 보상을 받으려면 약간의 절차가 필요해요. 거리 기반 여비는 병무청 앱에 주소지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주소 변경을 해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주소 기준으로 계산되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직업군별 차등 보상을 받으려면 훈련 참석 후 7일 이내에 병무청 앱을 통해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최근 3개월 매출 증빙, 프리랜서는 최근 3개월 소득 증빙이 필요하고요. 플랫폼 노동자는 해당 플랫폼의 소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늦어도 훈련 후 14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놓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회사원이 5km 떨어진 훈련장에 가면 기본 보상비 7만 원만 받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외곽에 사는 프리랜서가 40km 떨어진 훈련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보상비 7만 원에 거리 추가 수당 2만 원, 프리랜서 추가 보상 최대 10만 원에서 총 1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자영업자가 60km 떨어진 훈련장에 가면 기본 보상비 7만 원, 거리 추가 수당 3만 원, 자영업자 추가 보상 10만 원에서 총 20만 원입니다. 같은 훈련을 받아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3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혁신적인 변화인데요. 바로 모바일 신분증의 전면 시행입니다. 사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미 2년 전부터 시범 운영되었는데요. 현실은 어땠을까요? 은행에 가면 실물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관공서에서는 모바일은 안 됩니다. 편의점에서는 저희는 아직 시스템이 없어요라는 답변을 들으며 결국 실물 신분증을 꺼내야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건 보안 문제였어요. 초기 버전은 해킹이나 화면 캡처를 통한 도용 위험이 있었고,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또한 각 기관마다 다른 인증 시스템을 사용해서 한 앱에 신분증을 등록해도 다른 곳에서는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정부는 지난 1년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보다 더 안전합니다. 화면 캡처가 원천 차단되고 생체 인증인 지문이나 얼굴 인식과 연동되어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요. 실시간 유효성 검증 시스템도 작동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즉시 정부 서버와 연동되어 해당 신분증이 진짜인지 유효한지를 1초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법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그리고 신분 확인이 필요한 모든 민간시설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기관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 공항에서 신분 확인을 할 때,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을 할 때, 관공서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등 모든 상황에서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놀라운 건 다양한 증명서가 통합되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기본이고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자격증까지 모두 한 앱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명서만 선택해서 제시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하죠.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을 때 장애인증만 보여주면 되고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발급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정부24 앱이나 전용 디지털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고 본인 인증 후 실물 신분증을 촬영하고 얼굴 인증을 하면 5분 내에 발급 완료됩니다. 관공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활용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앱 설정에서 긴급 신분증 기능을 활성화하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거의 다 되어도 최소 2시간 동안 신분증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시에도 디지털 신분증으로 대사관에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만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가 대리로 디지털 신분증을 관리할 수 있어서 자녀가 학원이나 병원에 갈 때 실물 신분증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디지털 신분증 상호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어요. 해외 렌터카 업체, 호텔 체크인, 면세점 등에서 한국 디지털 신분증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무용과 개인용을 분리할 수도 있어서 회사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업무용 프로필을, 관공서에서는 전체 정보 프로필을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발급받으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며칠 후면 신청자가 몰려서 인증 서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지금이 가장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버는 습관에 관한 건데요. 바로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의 혁신적인 확대입니다. 2025년까지 탄소 중립 포인트는 솔직히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포인트가 너무 적었거든요. 다회용기 사용 시 100원, 일회용품 거절 시 50원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열심히 모아봐야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었죠. 참여 업체도 제한적이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특정 배달 앱에서만 적용되었고 동네 카페나 소규모 음식점은 대부분 제외되었습니다. 적립 절차도 복잡해서 매번 앱을 켜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바코드를 보여줘야 했고 종종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2026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놓았거든요. 먼저 포인트가 최대 2배 인상되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배달 시 일회용 수저 거절은 50원에서 200원으로, 장바구니 사용은 100원에서 300원으로, 전자영수증 선택은 50원에서 150원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500원에서 무려 1000원으로 올랐어요.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건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포인트가 2배로 올라서 출퇴근만 해도 하루 2,000원씩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4만원, 1년이면 48만원이에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참여업체도 전국 10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동네 카페, 분식집, 편의점, 심지어 개인 식당까지 대부분 참여해요.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단말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대 배달 앱이 모두 탄소 중립 포인트와 연동됩니다. 배달 주문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여요. 그리고 이제 앱을 켤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등록해두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분석되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대중교통 카드를 쓰면 자동으로 인식되어 포인트가 쌓이고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POS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출퇴근 루틴을 최적화하세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2,000원 적립되고 주 5일 출퇴근 시월 4만원, 연 48만원입니다. 주말 외출 시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 60만원까지 가능해요. 실제로 대중교통비를 내고도 포인트로 환급받으니 사실상 교통비가 30에서 40%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일상 소비 패턴도 조금만 바꿔보세요. 커피를 하루 한 잔 마신다고 가정하면 텀블러 사용 시 하루 500원, 월 15,000원, 연 18만원입니다. 배달 음식을 주 2회 시킨다면 일회용품 거절 시 주 400원, 월 1,600원, 연 약 2만원이에요. 마트에서 장바구니 사용 시 월 4회 방문 기준 월 1,200원, 연 14,400원이고요. 2026년부터는 재활용품을 전용 수거함에 넣을 때마다 무게가 측정되어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10kg 이상 배출 시 월 3,000원, 연 36,000원이에요. 가족 구성원의 포인트를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할 수도 있어요. 4인 가족이 각자 활동하면 개인당 연 20만원씩, 가족 전체로는 연 8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모든 결제 시 전자영수증을 선택하면 건당 150원인데요. 하루 평균 3건만 결제해도 월 13,500원, 연 16만 2천원입니다. 이 모든 전략을 조합하면 연간 약 100만원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해요. 게다가 환경도 보호하고 건강도 챙기니 일석삼조죠. 포인트 사용처도 다양해졌습니다. 현금 환급은 물론이고 공과금 납부, 온라인 쇼핑몰 결제, 편의점 결제, 심지어 기부까지 가능해요. 탄소 중립 포인트 앱을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시고 자동 적립 설정을 마치세요. 5분 투자로 연간 10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3대 민생 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비군 보상비 현실화로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신분증 전면화로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며 탄소 중립 포인트 확대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오늘 당장 예비군 대상자라면 병무청 앱에서 주소와 직업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디지털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해서 발급받으세요. 소요 시간은 딱 5분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앱도 다운로드하고 자동 적립 설정을 마치세요. 이것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 안에는 가족들에게 이 정책들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세요. 회사 동료나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시고요. 자주 가는 카페나 식당의 탄소 중립 포인트 참여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정책은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하는 만큼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작년에 정부 지원금 중 30%가 신청자가 없어서 환수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올해는 여러분이 그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변화 중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런 제도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음 정책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2026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